안녕하세요. 네, 공부나무 장영석입니다. 오늘이 이제 4월 13일이거든요. 그 중간 과제물, 어제인가요? 4월 12일까지가 제출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일하고 아마 14일까지 추가 제출 기한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내더라도 감점이 있죠. 이 시기에 좀 한번 필터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그리고 이후에 또 필터링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그건 뭐냐면, 이제 계속 이거를 할지 말지, 그것을 좀 결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과제를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아,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야. 내가 이제 못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이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포기를 하면은 등록금이 어느 정도 반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번 기말고사까지는 한번 봐보자.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하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기말고사까지는 이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중간 과제물을 제출을 할 때 좀 완전한 과제물 제출이 안 됐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것 때문에 중간 과제물을 제출을 하지 않고 또는 충실도가 좀 낮아서 그 내용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 그런 과제인 경우에, 보고서인 경우에 이제 점수가 다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제출만 하면 그래도 한 못해도 25, 6, 7점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는 과거에 어떤 사례를 보면은 뭐 15점대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뭐 0점 이런 것도 대놓고 0점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 그런 다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말고사의 객관식 시험을 잘 보냐 못 보냐 그거를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중간 과제물을 제출을 못하고 기말고사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거의 그때 이제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에 다음 학기 등록은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이거 하여튼 뭔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 학위 과정이라는 게 방송통신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과정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해보면은. 뭐 저야 늘 이렇게 익숙하고 뭐 공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취미이기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걸 뭐 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학위수요식에서 본 것처럼 뭐 평점이 뭐 4.5점 만점에 4.5점 이렇게 받으신 분들도 있고 뭐그 정도의 그 완벽한 공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이수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지난번에 과제도 한번 이렇게 풀어보기도 했는데 졸업한 그 학과의 과목에 대해서 과제풀이를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 한 몇 년이에요. 그걸 한 지가 벌써 4년도 더 넘었어요. 그 과목이 생산관리라고 하는 과목이었는데 이미 그 4년 한 5년도 지난 그 내용을 그냥 즉흥적으로 떠올려가지고 그냥 뭐랄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잠깐 이렇게 훑어보고 그때 그 5년 전에 공부했었던 그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그 과제풀이를 이제 했었거든요. 그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이렇게 해놓은 거지, 막, 이렇게 만점을 받고자 하는 그런 공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그 기말고사가 되겠죠, 기말고사. 기말고사를 보느냐 잘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패스되고 패스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패스가 되면은 분명히 D 학점 이상일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페일을 하게 되는데 이 객관식 그 시험이 아주 중요한 변수란 말이죠. 중간 과제물이야. 방금 이제 얘기했지만 분명히 여기서 갈려요. 나뉘는 거예요.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내용을 갖춰가지고 제출하면은 어느 정도 점수는 이제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 기본 점수는 유지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객관식 시험, 기말고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통과하느냐, 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과연 이제 그 기말고사를 어떻게 이제 준비할 것인가? 사실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뭐 지름길이라고 할까요? 혹은 그 특화된 그런 방법이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단순히 무식하게 그냥 책 열심히 읽고
강의 열심히 듣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게 어려워서 그런 거지. 결론적으로는 그게 어려워서 그런 거지. 근데 이거를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교육에 대한 개념이랄까요? 교육에 대한 사상 뭐 이런 것은 사실 이 편법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뭐 아이러니하게 모순적이게도 또 저도 막상 해보면 결국에는 시험에서 어 많은 것을 맞추고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런 요령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현실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 공부에 대한 개념은 이제 시험 보는 것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는 늘 그래 왔어요. 초등학교, 뭐 중학교, 요즘에는 글쎄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더 연구해보고 그래야 될 그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이제 교육의 이 방법이 어떤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이것은 그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수능 시험이라는 거를 봐야 되는데 그 수능 시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풀이의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그 평가 그 도구로서의 시험은 문제를 맞추는 거에 초점이 있을 수밖에는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야만 뭔가 객관적으로 변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맞추고 어떤 사람은 못 맞춤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성적을 평가하는 거죠.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그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공부를 통해서 그 지위를 얻을 수 있다면은 더 많이 공부해 가지고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공부 방법에 어 어떤 문제점이랄까요? 뭐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도 요즘에 느끼는 거지만 그 제가 이제 과제풀이를 한번 했었는데 그 과제풀이를 했어요. 그때 5년 전에 배웠던 5년 이상 한 거의 6, 7년 뭐 이렇게 뭐 굳이 뭐 그렇게 횟수를 정확하게 따질 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과제풀이를 했는데 이제 어떤 이제 학습자께서 자기는 이제 그 과제를 제출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미 성적은 받았고 그 과제를 나는 그냥 풀어봤을 뿐이지 그 과제를 뭐 제출해야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과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조금 엄격하게 보자면은 좀 계산하는 그런 문제예요. 계산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어 일치되는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과제를 할 때 주로 정답이 없는 과제 수행을 많이 하게 돼요. 특히 중간 과제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제는 정답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냥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거든요. 요번에 보니까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자기 생각을 쓰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학 문제처럼 정확히 답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과제물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성은 그 학습자의 생각이나 어떤 연구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는 그것이 목적인 거고요. 이 객관식 시험은 말 그대로 객관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 절대적인 학습의 지식량을 이제 평가를 하겠다. 그런 의도거든요. 그런 거를 좀 분명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학사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중간 과제는 이 학습자의 생각, 그 연구하는 그런 훈련이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이 교수자도 어떤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 과제물의 성격이. 하지만 객관식 시험은 그렇지 않죠. 정확한 이론의 에, 그 내용을 학습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성 평가가 있는데 그거는 학습에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이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학습 의도가 있는 거예요. 교육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제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한 문제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그런 편이에요. 과제물이. 과제 작성하는 그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연구하는 그
그 상태도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그 계산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이제 문제였기 때문에 막 그러한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어떤 걸 뭐 이렇게 순서대로 뭘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공정을 계산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의 역할인 거지 이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오늘도 그런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신데 이게 뭐 질문이 나쁘다, 좋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답변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좋은 답변이 답변하기가 편한 거예요. 좋지 않은 질문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당연한 질문이거나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도 이제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이 있다. 그런데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 평가를 하진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는 건 있고 또 느끼는 그 뉘앙스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 우리 이제 지금의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받았던 그 교육의 어떤 그로 인해서 생긴 그런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습자분들이 그 절대적인 답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거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학습자 본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저것도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답변은 그냥 여기서 우리가 이 방송대라는 이 도구를 통해 가지고 그걸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기생한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이 그 평가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그걸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신 설명해 줄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나의 의견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저는 이제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럼 해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거는 뭐 내용인 거니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거기 안에 들어있는 핵심인 거죠. 핵심.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디자인할 때도 그렇거든요. 디자인에서도 항상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좀 스타일리시하게 스타일링을 하는 거 그런 것에 치중을 한다면 저는 어떤 목적성에 더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그 기능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의미가 없다.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냥 아름다운 뭐 쓰레기에 불과한 거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쓰임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늘 했던 공부는 어떻게 보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스타일리시한 그런 공부를 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위한 그런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는 결국에 그게 남지 않아요. 보면은. 그 문제라는 것은 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도 이렇게도 내고 저렇게도 내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 같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역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는 유추해내는 그런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유물이 뭐 이때 이 유물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있던 뭐 정치가가 누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물이 나온 그 연도를 알아야 되고 또 그 정치가의 활동 시기는 언제였는지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은 그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응용해 가지고 내더라도 그거를 풀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얘기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 그런 연구와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 교육의 방법이 또 앞으로의 교육의 그런 방법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거 분명히 이미 시행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앞서 나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 게 이제 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 분들이 많아서 나한테 그것이 틀렸다 하면은 정말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틀렸을 수 있는데, 내가 이제 풀어본 것에 대해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고 그 방법대로 한 것이 맞아요. 단순하게 그 어떤 계산상 어떤 숫자의 그 차이에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결국에 이 과제라는 것은 자기의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거지, 내가 틀렸다 해가지고 나를 수정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걸 알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본인이 맞은 걸로 그냥 그렇게 제출을 하거나 그냥 그렇게 옳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여기 이제 국회에도 있지만은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 보는 사람마다 이 보는 관점이나 시야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정답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중간 여기서 이제 방송대에서 해당할 수 있는 그 중간 과제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제물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점수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분별력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풀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를 풀었더니 교수자가 평가를 해가지고, 뭐 요 정도 수준이면은 문제풀이 능력은 어느 정도 된다. 다만 요 계산상에 좀 오차가 있었다. 뭐 그러면 요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과정이나 결과가 어 정확하다면은 만점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뭐 틀렸다, 맞았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론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뭘 주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려고 해요. 이 과거에 어떠한 이론을 만들어낼 때, 예를 들면은 뭐 지동설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이제 처음에 주장을 했는데,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나 어떤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또 의문을 갖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어떤 이론이나 공부나 연구 이런 것들이 그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것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논리적인 이 순서에 의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 개념은 뭐냐면, 내가 한 거를 어떤 선생님의 어떤 답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한 거하고 내가 옳으면 맞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공부가 되게 많다는 거죠.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런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답인 것처럼. 그래서 반대로 이번 경우에는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자면 제가 그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입장에 있는 거죠. 선생님은 그것을 교수할 만한 선생님은 아닌데 그냥 나는 먼저 그것을 이수를 했을 이제 뿐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그걸 한 것을 푸는 것을 보고 이걸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거랑 이제 맞춰 본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 거랑 다르니까는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선생님이 한 거랑 내가 한 거랑 왜 틀린지, 내가 맞는지 선생님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뭐 제가 이제 틀릴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 틀릴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론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이 생산 관리라는 그 과목 자체도 그렇고, 그런 이제 공정을 만들어내는 그 규칙 자체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건 이렇게 해서 이런 공정을 만들자 해가지고 규칙을 만들어 놓은 그 하나의 어떤 이제 경험을 이론화 시킨 거기 때문에, 그 규칙이 이론이라면 그것을 나도 그걸 따라야 되는 입장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자기가 한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확인시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과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과제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대로 제출을 하고,
그래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의 과제를 하세요. 자기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물론 우리가 평가를 받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그 어떤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그 의도를 벗어나 가지고 더 폭넓은 사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가능할 때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학습을 계속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까지 했던 주입식, 그다음에 일률적인, 그리고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자기 사고, 자기가 연구한 것을, 그 결과를, 근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고, 그러한 이제 연구가 돼야 되는 거죠. 이론을 또 심지어는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학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객관식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같은 개념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문제를 위주로 하는 학습 방법은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에 늘 익숙해져 있어요. 문제풀이. 항상 문제를 풀어가지고 결과를 받다 보니까 그 문제를 잘 맞기 위한 그런 연습을 이제 하는 거죠. 이 문제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막 패턴이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 영어 시험도 그렇고, 영어 뭐 토익이라든지, 저도 뭐 탭스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패턴이 다 정해져 있어요. 비슷한 그 틀 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요. 그 이상 뭐 할 필요도 없을지도 몰라요. 굳이 점수를 받는 데 있어가지고 그 넘어서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필요 없잖아요.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만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근데 이 객관식 시험도 마찬가지로 객관식 시험에서도 그 틀 안에 있는 거죠, 어차피. 나올 만한 문제가 다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출 문제의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방송대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 그 자격증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꼼꼼하게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않겠지만, 이렇게 그 학위수여식 같은 데서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뭐 만점으로 졸업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이제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를 하게 되면 딱 그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한 60점에서 80점, 그때의 점수가 많이 분포가 될 거예요. 근데 뭐 그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졸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이론을 완벽하게 알아가지고 뭐 모든 학문을 막 섭렵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다 써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어떻게 할지는 다음 편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